아니,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국가 재난 상황이 터졌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요소수 원조 받느라고 난립니다, 지금. 아니, 대한민국 화학 강국이라며. 국내 화학 기업만 몇천 개인데 요소수 만드는 회사가 없다고요? 좋아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니까 수익성이 없어서 안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상장사들은 아니 언제든지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할 수 있게 상장시켜 놨는데 그런 한국 증시 상장돼 있는 화학기업만 103개인데 그 기업 중에서도 지금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 요소수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어요. 아, 그래. 수익성 자꾸 핑계대니까 좋아요. 차라리 수입하는 게 낫다고 그래가지고 전량 해외에서 생산한다는 것까진 좋은데, 아니, 국내 대기업들은 솔직히 LG, 한화, 롯데, SK, 전부 화학계열사 있는 상황, 대기업 재벌들인데, 이 상황에서 요소수 하나를 당장 못 만들어낸다고요? 아유, 그러면서 그냥 조금만 이거 트렌드 한번 탔구나 하면은 그냥 2차 전지든 음극재든 분리막이든 뭐 암모니아든 뭐 그린 수소든 전부 거기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신나게 그냥 종이 장사하느라고 난리죠, 그냥. 종이 장사가 뭐냐고요? 신사업 추진한다고 공시 띄워놓고 그 핑계로 증자하고 회사채 찍고 지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그 계열사로 자금 쏘고 그러다 매출 좀 나오는 것 같으면 그 회사 분할해가지고 또 신주 발행하고 그거 모기업이 갖고 있던 구주로 분리된 회사 지분 잡아 돌려가지고 지네 대주주 지분 끌어올리고 그걸로 또 경영권 쥐고 맘대로 또 증자하고 계열사가 매출 잡고 계속 그 짓거리. 아니 그러니까 대기업 마인드부터가 이 모양이니까 테슬라 주식 분할하고 나서 주가 계속 지금 신고가 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액면 분할하고 나면 야 이것도 설거지다 해가지고 아예 외국인들 인식 자체가 액면 분할한 주식은 또 안 쳐다봐. 액면 분할의 취지 자체가 유동 주식수를 늘린다. 소액 투자자들의 어떤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 그 얘기가 한국 시장에서만 들어오면 야 이거 설거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 지금 삼성전자도 보세요. 외국인들 하나도 안 사잖아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거 액면 분할하고 주가 그냥 골로 가는 거 다 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건지. 근데 오늘 또 저는 이중으로 실망한 게 뭐냐면은 2차 전지주가 또 박살이 났는데 아니 요소수가 동났는데 2차 전지는 또 왜 맛이 가냐. 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요소수가 부족하다? 아 그럼 더더욱 얼른 디젤 엔진 같은 거 없애고 전기차 같은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해야 되겠구나. 이거 진짜 시대적 소명이구나. 그러면 당연히 전기차하고 2차 전지 수요가 늘어날 테니까 호재 아닌가. 그렇게 그냥 K 배터리 그렇게 여기저기서 빨아주더니 왜 선량한 개미들 전부 감전사 시키려고 지금 이러는 건지. 그럼 요소수 대란하고 2차 전지 급락은 또 뭐냐. 아무리 이 숯하면 막 잘 뽑는 그런 중국집도 양파가 공급 안 되면 짜장면 못 만들죠. 그리고 수제비 칼국수집 이거 겉절이 맛으로 먹는 건데 거기 배추 공급 안 되면 장사 안 되죠. 2차 전지는 뭘로 만듭니까? 여기 또 화학 소재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이게 또 국산이 거의 없는 데다가 이것도 또 요소수랑 마찬가지로 중국에 꽉 물려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거의 반반을 한국하고 중국이 나눠 갖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한중 간에 2차 전지 이 배터리 전쟁이 터진다. 그럼 중국이 우리한테 소재를 넘겨주겠습니까? 아니 김치 공장 두 군데 이제 경쟁사인데 한 군데는 김치 만드는 공장이지만 고춧가루부터 원료까지 다 자기네 걸로 만들고 한 군데는 그런 원료 같은 거 전부 그냥 사다가 버무리기만 한다. 그럼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지 뻔하잖아요. 어쨌든 세계 2차 전지 시장에서 지금 원탑은 중국의 CATL입니다. 일단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인산철 배터리하고 삼원계 배터리하고 이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중국이 생산하는 주력 배터리가 바로 인산철 배터리. 이거를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중급 사양 차량에 탑재한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또 시끄러웠었잖아요. 근데 전 세계 인산철 배터리의 95%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요 인산철 배터리는 배터리 약발이 조금 빨리빨리 떨어진다. 우리 왜 핸드폰 옛날에 1세대 때 막 폴더 폰 있을 때 겨울 되면은 막 금방 떨어지듯이 약간 그런 그 단점이 있는데 이 철이 워낙에 재료가 싸고 에너지 밀도가 낮아가지고 불도 잘 안 납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근데 한국이 생산하는 배터리는 3원계 배터리란 말이에요. 니켈, 코발트, 망간, 요게 3원료로 만든다고 해서 3원계 배터리. 그래서 요 니켈, 코발트, 망간을 보통 6대 2대 2로 섞어가지고 만들어서 세 가지가 들어가니까 3원계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코발트가 제일 비싼 재료이기 때문에 제일 적게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게 또 에너지 밀도가 높아가지고 불도 잘 나요. 대신에 배터리 내구성에는 끝내주게 좋단 말이죠. 근데 3원계 배터리의 또 다른 결정적인 약점은 코발트입니다. 코발트가 이것도 비싸고 희귀하고, 코발트 자원 보유 국가가 내전 일어나고 막 정정 불안이 심하고, 그걸 일찌감치 이제 선점하고 있는 게 중국이니까 코발트에는 중국 영향력이 큰데요. 코발트는 한국의 경우는 진짜 고려 시대에 고려 청자 만들 때 그 푸르딩딩한 색깔을 내는 그 원료로 쓰이기도 했던 그런 자원인데, 전 세계 매장량의 60%가 콩고에 물려 있어요. 콩고에 매장돼 있는 그야말로 희귀 자원입니다. 근데 중국이 콩고 이 코발트 광산을 다 장악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공적으로 사적으로 양적으로 음지에서 양지에서 이렇게 보유한 코발트 광산을 다른 나라에다가 코발트 못 주게 해가지고, 콩고에서 전 세계의 코발트의 60%가 나는데 그 60%의 90%가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게 배터리 재료가 됩니다. 중국의 코발트 생산 경로는 중국의 코발트에 있어서만큼은 진짜 독과점 기업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전기차 그 어떤 경쟁의 가장 큰 핵심 요소는 한 번 충전에 얼만큼 갈 수 있냐, 1회 충전 주행거리, 이거 경쟁이잖아요. 사실 국내 전기차 그리고 뭐 중국 비아디 이런 데서 한 번 충전하면 100km 좀 갈까 말까, 100 한 20 몇 킬로 가고 막 이러고 있을 때, 테슬라가 한 번 충전에 400km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이미 그때부터 테슬라는 이제 급발진을 해버렸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전기차 충전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충전해서 주행거리가 당연히 제일 중요하고, 전기차 충전소가 이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막 진짜 길 가다가 아무데나 그냥 플러그 꽂을 수 있게 보급되기 전까지는 일단 한 번 충전하고서 많이 갈 수 있는 3원계 배터리가 전기차 시장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3원계 배터리의 단점이 불이 잘 난다고 했잖아요. 이걸 해결하려고 이 3원계 배터리의 그 셀을 모듈로 감싼 다음에 그 몇 개 모듈을 모아가지고 팩을 만드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확보한 거예요. 약간 벌집 같은 뭐 그런 모노코크 구조를 한 거죠. 거기다가 포장을 이중으로 해가지고 충격으로부터 보호까지 했다는데, 근데 이게 복잡한 방식이다 보니까 기술력이 상당히 필요했고 중국은 이걸 따라오질 못했어요. 근데 테슬라가 최근에 충격적인 발표를 한 게, 테슬라 전기차 이제 일반형 모델에 갑자기 인산철 배터리를 쓰겠다는 발표였어요. LFP가 그거죠. 국내 배터리 3사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 발표에 솔직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내부에서도 엄청난 동요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1회 충전을 다른 배터리 한 100km 부근에서 깔짝거리고 있을 때 400km를 뽑아냈던 테슬라에서, 아니 그렇게 성능이 떨어지는 인산철 배터리를 갑자기 왜 쓰겠다고 했나. 여기 셀2팩이라는 기술이 해결책이 됐는데, 이 3원계 배터리는 안전성 확보 때문에 셀을 막 모듈로 감싸가지고 모듈을 다시 팩으로 감싸고 이렇게 이중 포장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셀2팩은 아예 모듈을 없애버리고 셀을 바로 그냥 팩에다 포장을 하니까 모듈이 들어가는 공간에 셀을 더 많이 채워낼 수가 있게 되니까 배터리 용량이 늘어난 거죠. 이거를 성능 차이를 뭐 기능 개선으로 극복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더 많은 배터리를 그냥 때려 넣어가지고 1회 주행거리를 거의 3원계 수준을 바를 정도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듈이 차지하는 공간하고 이중 포장을 안 해도 되니까 그 구석구석 틈새를 인산철 배터리가 채운 만큼 부하가 걸리기는커녕 아예 불이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인산철 배터리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안전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갔어요. 지금 현대 코나하고 미국 GM에 들어간 LG 에너지 솔루션의 3원계 배터리가 자꾸 불이 나가지고 전량 리콜 들어가고 충당금 쌓고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이 인산철은 불이 안 나는 데다가 이 셀2팩을 하면은 주행거리도 거의 3원계만큼 나오고, 거기다 가격까지 한 30% 가까이 저렴하게 나오니까 갑자기 인산철 배터리 LFP가 전 세계적으로 매력 발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이 배터리 대전 한국과 중국 간의 대결이 한국 패배로 끝난 것은 아니죠. 앞에 말씀드린 셀2팩 기술로 중국 비아디에서 배터리 만든 게 한 번 충전으로 605km를 가요. 인산철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문제는 특허.
이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 특허를 미국에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어떤 교수가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중국 비아디에다가 양산만 맡긴다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자체 개발한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특허 소송에 바로 걸려버렸죠. 그러니까 중국 폭스콘 공장에서 애플 하청 받아가지고 만든 거 다 애플에다가 다 줘야 되는데, 자기네가 사랑 애자에다가 수학 기호 플러스 붙여가지고 애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낸 거야. 자기네 물건이라고. 당연히 특허 소송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인산철 배터리가 중국에 돌아다니는 내수용 전기차에는 쓰고 있지만 특허권이 걸려가지고 지금 소송 중이라 수출을 못해요. 근데 테슬라에서 왜 그럼 중국산 이 인산철 배터리 LFP를 장착하기로 했느냐. 이 특허가 2022년 말이면 거의 상당 부분 효력이 만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배터리 3사는 나름대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보관으로 나온 게 뭐냐면 똑같은 3원계 배터리긴 한데 하이니켈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니켈, 코발트, 망간을 6대 2대 2로 넣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니켈 함량을 8까지 올려가지고 니켈 8대 코발트 1대 망간 1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걸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인데, 이게 개발되면은 가장 비싸면서도 희귀한 코발트 비중이 지금보다 팍 줄어들고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생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국내 기업들은 하이 망간 배터리를 또, 그러니까 니켈 말고 망간 비율을 왕창 올리는 거죠. 최대 70%까지. 근데 망간이 제일 싸잖아요. 그래서 니켈 2, 코발트 1, 망간 7 이렇게 해서 배터리 만드는 거죠. 이것도 역시 가성비에서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해요. 문제는 2022년 말 바로 이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의 특허권이 만료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중국 LFP를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앞지를 수 있는 차세대 2차 전지를 개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거를 못 따라오게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네 인산철 배터리 LFP는 만들던 대로 계속하고 기술 개발 계속하고 그 다음에 코발트 수출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코발트를 못 구해서 2차 전지를 생산을 못하진 않겠지만 생산 원가가 엄청 올라갈 거잖아요. 지금 90%를 중국에서 가공한 걸 들여오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한중 소재 전쟁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총성 없는 전쟁터, 국제사회의 경제 협력이라고 쓰지만 강제 폭력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산업계 문제를 항상 주의 깊게 바라보고, 그런 만큼 대한민국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이 독점해온 정보도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매일 저녁 제가 내일 뉴스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내일은 11월 9일 화요일입니다. 먼저 정부 일정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국 여성대회에 참석하는데, 이거 지금 내년 대선 앞두고 후보들마다 가장 입장 차이가 갈리는 부분이 또 하나 여성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내일 한걸음 모델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 물류 서비스 상생 조정기구 논의 결과. 한걸음 모델이 뭐냐? 드론 로봇 배송에 있어서 이해관계자가 한 걸음씩 양보해서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사회적 타협기구를 의미합니다. 요게 드론 로봇 배송 국가적 합의체 예비 단계 이렇게 보셔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일 화요일 산업부 장관은 한미 상무장관 회담. 이 자리에서 요소수 좀 우리한테 수출해달라고 미국한테 얘기하기가 진짜 너무 창피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은 전략자산 챙긴다고 우리나라 반도체 2025년 막 장기 버제팅까지 다 갖고 오라고 하는 마당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내일 산업부 2차관은 칠레 에너지부 장관 면담이 있습니다. 요 칠레도 소재, 원자재, 자원 부국입니다. 우리나라 기술 수출하는 것만큼 원자재, 소재, 자재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문체부는 국내 여행 조기 예약 할인 캠페인, 일명 토닥토닥 힐링 여행 쿠폰 지원 상품 공모 들어가고 선정 결과 및 상품 이용 홍보를 합니다. 여행 산업만큼은 특히 정부에서 지금 확실하게 지원해 주려고 한다. 그 다음에 내일 환경부는 다회용 음식 배달 포장용기 사용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재처리, 미세 플라스틱 처리 관련주, 이제는 막 갖다 버리고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다회용으로. 그러려면 도료도 중요합니다. 위생적으로. 이게 다 연관 테마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내일 농식품부에서는 2021 황금삽 셰프 어워드. 황금삽이 뭐예요? 군대에서는 이제
음식할 때 삽으로 하잖아요. 아니 물론 이제 녹슨삽 그런 거 말고 식용삽. 그래서 이 황금삽 쉐어포워드는 최고의 취사병을 가리는 요리 경연대회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군 급식 개선 관련해서 밀키트를 도입해서 장병들의 다양한 취향과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 같은 밀무새들 틈만 나면 식량 가격이 올랐다, 방역 올려라, 코로나 블루 극복하자, 모든 거를 다 밀키트로 해법을 찾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 희소식이죠. 그 다음에 내일 경제 일정은 3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 공급망 차질에 대해서 국내 제조업체들 어떻게 반응했을지, 또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일 미국은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나옵니다. 미국 물가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은 전 세계 유동성의 밀물과 썰물, 시차를 표시하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일 독일은 11월 CW 경기 기대지수, 그리고 9월 무역수지 발표하고, 일본의 10월 은행대출, 9월 경상수지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화요일 이벤트는 알츠하이머 학회가 3일간에 걸쳐서 열립니다. 국내 알츠하이머 관련주들,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본인의 연임을 조건으로 갑자기 연준을 비둘기파적인 포장으로 딜을 했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저렇게 1조 달러 경기 부양 법안 내놓고 하는데 연준이 갑자기 여기서 매파적으로 나간다? 통화정책 날개가 꺾이는데 재정정책 날개 하나만으로 비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 경기 회복시키고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한테 다시 대통령 자리 안 뺏기고 재선하려면 지금 그 무엇보다도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핑계로 매파적 스탠스로 돌아서려고 하니까 제롬 파월의 연임을 가지고 딜을 하지 않았나라는 제 뇌피셜인데, 어쨌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가지는데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테이퍼링은 실시하지만 금리 인상은 별개다, 이렇게 친시장적인 발언을 한다면 지금 금융시장 연말까지 좀 더 달릴 수 있다는 확신을 줄 텐데, 그것도 다 미국에 한해서 아닌가, 우리는 또 소외되지 않나. 내일 증시 일정은 바이옵트로 공모 청약이 이틀간, 그 다음에 넥슨이 신작 블루 아카이브를 내일 출시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넥슨 코리아의 자회사 넷게임즈에서 개발한 서브컬처 게임인데요. 한국을 비롯해가지고 북미, 대만, 태국 237개 국가에서 안드로이드하고 iOS 버전 둘 다 나온다고 합니다. 내일 실적 발표는 한원시스템, 이노오션, NHN, KT, GKL, 웅진싱크빅, 한국가스공사, 파라다이스, 현대 퓨처넷, 강원랜드, 신세계, 스카이라이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 리오프닝, 언택트, 컨택트, 수소, 한국판 뉴딜, 탄소 중립, 온갖 테마 대장주들이 다 들어갔네요. 장중에 삼성전자 주가 하나 널뛰기 하는 것만 해도 진짜 멀미가 날 지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 뉴스를 미리 보고 미디어와 돈줄과 어떤 국가 공권력을 장악한 메이저들에게 도파민을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내일 뉴스 정도는 미리 알고 시장에 나가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내일 또 내일의 내일 뉴스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